사람들이 신경 쓰던 신체 지수는 키와 몸무게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신체의 각 부위를 측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하더라도 살을 빼는 게 쉽지 않고요. 몸매는 타고난 골격과 체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신체 체형을 교정하는 시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SMB 성형외과 이상혁 원장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몸매 가꾸기에 신경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먼저 아름다운 몸매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생각은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네. 다만 나라나 민족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각 민족마다 이상적인 버전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미국인은 이상적으로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데 비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풍만하고 더 매력적인 몸매를 더 선호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이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하는 몸매로 가꾸려고 하는 노력도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술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팔뚝이나 복부, 허벅지, 이제 엉덩이와 같이 저장성 지방으로 되어 있는 신체 부위가 개인에 따라서 빠지지 않는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심각한 외모 컴플렉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술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도 좀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술이 있다고요? 예. 이제 최근에는 벤키시와 같은 시술이 많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술은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지방을 분해해주는 시술입니다. 네.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복부 및 허리둘레 감소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부 외에도 허벅지나 팔뚝과 같이 운동으로 빼기 힘든 부분에는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시술이 간편하고 별도의 마취가 필요 없고 통증도 적기 때문에 누운 상태로 30분에서 45분 정도 편안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신체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상생활 활동이 좀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벤퀴시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벤키시는 이제 고주파 에너지를 비접촉식으로 투과시켜서 지방을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네. 바디 컨투어링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층에만 43에서 45도 정도로 온도를 올려주게 되는 거죠. 네.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자연사를 통해서 지방 세포를 제거해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나왔을 때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의 자료에는 사회 시술로 최대 60%까지 지방층이 감소된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미국 식약청에서도 그 효과나 안정성을 검증하고 복부 및 허리둘레 감소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는 미국 3대 혁신적인 에스테틱 기기로 선정이 될 만큼 많은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세포 자연사 이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방세포가 자연적으로 죽는다 이런 뜻인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 흡입과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지방세포를 죽이거나 빼내는 방식입니다. 네네. 이에 비해서 자연사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포로부터 죽게끔 하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지방세포가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은 지방세포는 대식세포 등을 통해서 잡아먹혀서 이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강제로 지방을 죽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몸에 무리가 적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좀 이 시술 과정과 그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벤키시 시술은 먼저 그냥 편안하게 누운 상태로 이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시술과 다른 거는 몸에 닿는 면적이 없는 비접촉성이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어느 정도 떼어져 있는 상태로 이 고주파를 쐬게 되면 그 네네. 고주파의 열이 몸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 이때 약간의 열감은 당연히 느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진 않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시술 전날하고 다음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파괴된 지방세포가 원활히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술이 가능한 부위는 어디가 될까요? 물론 이 시술이 모든 신체 부위에 다 적용이 되면 좋은데요. 실제 네네. 그렇진 않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복부 및 허리입니다. 그 외에도 두꺼운 허벅지나 이제 팔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벤퀴시는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 그리고 또 비수술적 시술로는 뭐 이렇게 지방을 차갑게 얼리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네, 이 냉동 지방 감소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젤틱이나 미쿨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이 벤키시는 열을 줌으로써 세포를 자연사시키는 데 반해서 이 냉동 지방 감소술은 냉각을 통해서 세포의 자연사를 유발하는 방식입니다. 네. 실제로는 이 냉동을 통해서 단순히 자연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냉동을 시킨 지방이 다시 혈액이 들어오면서 세포가 자연사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냉동 지방 감소술, 미쿨 시술이라고 하는데 이 미쿨 시술은 어떤 원리로 좀 효과가 생기는 건가요? 네, 이 냉동 지방 감소술 미쿨과 같은 시술은 처음에 이제 강력한 쿨링 에너지를 최대한 60분 정도 환부에 이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 노출된 지방 세포가 시술 후 일주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스스로 이제 세포 자멸사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자멸한 세포는 이제 대식 세포에 의해서 소멸돼서 체외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쿨링 에너지를 얼마나 정확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냐는 건데요. 너무 강하게 전달할 경우에는 동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쿨 시술이 가능한 부위와 또 시술할 때의 느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지방이 어느 정도 잡히는 부분에는 대부분 시술이 가능한데요. 네. 이 얼굴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복부, 옆구리, 우리 여자분들 뒤쪽에 브래지어 라인이라던가 팔뚝에 살이 있는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예. 허벅지 등에도 시술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얼굴이나 종아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체형 관리 중에서도 좀 운동과 병행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시술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벤킷이라던가 미쿨과 같은 시술도 당연히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운동을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있는 시술에는 이제 뭐 아이리포 같은 시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술은 지방 자체를 분해한다기보다는 이미 운동 등을 통해서 이제 파괴된 지방이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운동과 병행했을 때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원하는 그 부위의 지방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방들을 좀 자유롭게 좀 제거하고 체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부위에 따라서 이제 각기 다른 시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네. 이제 뭐 복부나 이제 옆구리만 이렇게 많이 퉁겁고 약간 처진 경우에는 벤키시 등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렇게 뒷구리살이나 이렇게 이제 허벅지 안쪽이 도드라진 경우에는 냉동요법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 흡입 후에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아이리포 같은 시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이 원하는 뭐 부위에 대해서 각각의 또 시술이 다르니까요. 잘 원장님과 또 상의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술과 병행했을 때 좀 사람에 따라서 맞는 운동이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사람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이제 운동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제 운동이라고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이제 생활 패턴이라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형 조건, 그 다음에 자신의 운동 역량에 따라서 맞춰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운동이 좀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요. 우리가 운동을 권하기 이전에 먼저 이제 본인의 체지방량과 근육량,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들을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체지방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지방을 많이 제거를 하고 살을 뺄 수 있는 운동을 권해드리는데요. 가장 좋은 운동은 예를 들자면 순환운동 같은 경우입니다. 순환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초 간격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30초마다 번갈아하는 경우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요. 네네. 이 호르몬이 지방세포가 파괴되고 찌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30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뛰는 뭐 에어로빅을 한다거나 이제 수영을 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칼로리 소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많이 소비해야 되고 지방량이 많은 경우에는 순환운동을 의학적으로 권유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요. 예. 그 외에 거북목이라던가
뭐 신체 어느 특정 부위에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라테스를 권유를 해주고 근육 기초대사량이 아주 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적은 것이 대부분 특징인데요. 근육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전기 자극 운동 등을 권유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이야기해주신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뭐 다른 운동들은 대충 들으면 알겠네 이런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전기 자극 운동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전기 자극 운동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근육량을 늘리고 칼로리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운동인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우주인을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항공우주센터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주를 나가게 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육의 줄어듦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로 근육을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근육에다가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이 스스로 운동을 하게끔 하는 원리를 이용을 한 것이죠. 예. 이렇게 우주센터에서 개발된 방식을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운동법을 개발한 것이 전기 자극 운동입니다. 네. 원장님이 이 지방 흡입 시술이 아닌 지방 흡입 수술, 이 수술을 했을 때는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짝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어떤가요? 좀 안전한가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방 흡입으로 인한 사망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회에서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99.9% 이상이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사망사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미리 지방을 파괴를 시키고 파괴된 지방을 빼는 경우에는 통증이 적기 때문에 뭐 아큐스컬프 같은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흡입이라든지 또는 물 분사를 이용을 해서 미리 신경과 그 지방을 분사를 통해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분리된 지방만을 이제 흡입하게 되는 워터젯 방식,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인 마취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 아큐스컬프 지방 흡입술 그리고 워터젯 지방 흡입술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각 어느 부위에 좀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우리가 이제 아큐스컬프 같은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흡입의 경우에는 약간의 리프팅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지기 쉬운 부분에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고요. 대표적인 데가 얼굴에 우리가 턱 쪽에 살이 처진 경우나 이중턱이 심한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팔뚝살이 처진 경우, 그 다음에 뱃살이 처진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워터젯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지방을 빼야 되는 경우, 복부에 지방이 많다거나 옆구리, 허벅지 또는 전신 등에서는 워터젯 지방 흡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방 흡입 수술 후에 좀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리가 사망사고는 부분 마취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울퉁불퉁하다거나 아니면 착색이 된다거나 하는 부작용은 가끔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흡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욕심을 내서 과도하게 흡입을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 많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술에 있어서 또 미니 지방 흡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 미니 지방 흡입은 어떤가요? 네, 이제 미니 지방 흡입은 특별히 따로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특수한 아주 적은 부위, 예를 들어서 허벅지 바깥쪽만 많이 살이 있다거나 예. 허벅지 안쪽만 살이 있다거나 무릎 안쪽만 지방이 튀어나와 있다거나 네. 이렇게 적은 부위를 지방 흡입을 하는 것을 미니 지방 흡입이라고 합니다. 네네. 시술하는 방식은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간단히 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만 빼기 때문에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본인이 이제 마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자신이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이 한 군데씩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주 가는 관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지방 흡입이라 그래서 복부에 살이 아주 조금 있는 경우, 허벅지 약간 있는 경우에도 흉터를 적게 남기면서 가는 관으로 흡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이 미니 지방 흡입은 주사로 하는 시술은 아닌가요? 네, 이 지방 흡입은 주사요법하고는 좀 다른데요. 네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살 빼는 주사라 해서 맞거나 그런 거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관을 통해서 네네.
지방을 빼내주는 시술입니다. 네네. 미니 지방 흡입 후에 좀 어떤 그 관리들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미니 지방 흡입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 흡입술에는 이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박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 조절을 잘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방이 몸에서 사라지게 되면 몸에서는 지방을 이제 저장해 놓은 에너지 저장 창고이기 때문에 먹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네. 뇌에서 거기에 반응을 해서 급격히 먹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고 네. 지방 흡입을 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살이 더 찌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지방 흡입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리포라든지 LPG와 같은 시술을 통해서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군살이 계속 늘어나고 또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살이 처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처지는 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지방의 절대량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살이 처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과 출산 이후에 살이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늘어진 살을 직접적으로 이제 자르고 당기는 복부 성형술 등으로 네네.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배꼽 윗부분까지 잘라서 배꼽을 옮기는 방식으로 복부 성형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우리가 미니 복부 성형술이라 그래서 위에 있는 배꼽을 옮기지 않고 아래쪽 늘어진 부분만 살짝 자르고 당기는 방식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복부 성형술을 통해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늘어지지 않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이 복부 성형술은 절제술과 또 지방 흡입술을 같이 병행하는 건가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병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이 복부 성형술은 아래쪽에 늘어진 피부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통해서 라인을 같이 만들어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체형 시술을 받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체형 시술을 받기 전에 먼저 본인의 체지방량과 그 다음에 근육량, 자신의 체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술에 자기의 체형에 맞는 시술을 권해주는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지방 흡입 등의 부작용이나 이제 큰 수술을 권하는 것보다는 작은 시술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고 거기에도 효과가 적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지방 흡입이나 복부 성형술들을 시행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인 건강플러스 이번 시간 SMB 성형외과 이상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